450만 원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. 이게 싸다고 해서 덥석 사갖고 인승 변경을 하면 환급받았던 세금 혜택을 내뱉어야 됩니다.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.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서 제가 라운지 차량 어떤 거 사요? 라고 했을 때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오마이캠프입니다. 자,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을 이용해서 4인승 인승 변경을 한 차량입니다. 사실 제가 이거를 안 찍으려다가 찍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자동차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우선은 본인이 갖고 있는 SUV 차량이 있다, 그게 쓸만하다, 그럼 그 SUV 차량을 이용해서 캠핑을 시작하는 게 가장 기회비용이 적게 듭니다.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한번 시도해볼까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차를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괜찮아요. 내 차가 근데 별로 상태가 안 좋아, 바꿀 때가 됐어, 그러면 그때는 이왕이면은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.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또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 중에 9인승을 살 거냐 7인승을 살 거냐 그랬을 때 네 분이서 타야 된다 그러면 라운지 9인승을 타시는 거고, 두 분이서 타신다 그러면 라운지 2인승을 꾸미셔서 2인승 캠핑카로 꾸미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그 자동차 세법 관련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. 이 자동차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, 이 캠핑카로 하게 되면은 원래 이 9인승 차량에는 개별 소비세가 이 차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요. 그리고 7인승 차량에는 개별 소비세가 포함돼서 여러분한테 판매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가 구조를 보면 9인승 차량이 7인승 차량보다 더 비싼 차예요. 여러분들이 9인승 차량이 더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 원가 구조를 보면 9인승 차량이 7인승보다 더 비싼 차입니다. 그런데 왜 9인승을 사느냐? 자, 이게 참 우리나라 세법과 연관이 있습니다.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9인승을 사면 이거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값을 매입 세금으로 재료를 구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줘요. 그러니까 나중에 절세를 할 수 있는, 내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게 9인승 차량입니다.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9인승을 많이 사는 거예요. 자, 차값이 4,500만 원이잖아요.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부가가치세 450만 원을 내가 물건을 산 것과 비슷하게 450만 원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. 부가세를 3개월마다 뭐 한 2천만 원 내야 되는데,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10% 450만 원을 빼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합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이 차에 들어가는 수리비부터 기름값까지도 다 매입공제를, 세액공제를 받게 돼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9인승 차량이 굉장히 혜택이 많은 차량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. 일반인들은 공제를 안 받았으니까.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의자를 띄잖아요. 그러면 공제했던 그 4,500만 원의 10%를 다시 내뱉어야 됩니다.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원래 그거 안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세수가 모자라서 그런지 작년부터인가 이거를 걷기를 시작했어요. 자, 이게 싸다고 해서 덥석 사갖고 인승 변경을 하면 환급받았던 세금 혜택을 내뱉어야 됩니다.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.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서 제가 라운지 차량 어떤 거 사요? 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, 어떻게 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.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. 사실 제가 이 자동차 캠핑카를 만들 때 이 차량에 너무나 많은 걸 돈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, 사실은 저희가 오마이캠프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전기시설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. 뭐 그냥 버너 같은 거 쓰고 그냥 조그만 파워뱅크 하나 갖고 다니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캠핑카를 만들 이유가 있나, 이렇게 시작했던 게 오마이캠프고, 그냥 넙직하고 침상 공간 넓고 그리고 내부에 수납 공간 많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,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 니즈가, 그 수요들이 굉장히 빨리 앞서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저희도 침상 이외에 전기시설과 그리고 뭐 에어컨 시설, 무시동 히터까지 지금 장착을 했기 때문에 가격들이 좀 올라갔지만,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. 자, 이 손님의 경우는 9인승을 차량을 뽑아서
인승 변경만 했습니다. 9인승 차량을 4인승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아무것도 없잖아요. 가장 필요한 것들만 딱 한 거예요. 그리고 540A 인산철 배터리에 무시동 히터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까지 장착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잠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잠자는 데는. 그리고 짐을 갖고 다니는 공간은 오히려 벤 차량보다 더 넓습니다. 물론 무거운 거를 갖고 다니기 위험하지만 무겁지 않고 부피가 큰 차량들을 갖고 다니기에는 이 정도의 용적률을 갖고 있고 내부 4명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갖고 있는 차량은 9인승 라운지 차량이 유일무이해요. 우리나라에서 이 차량밖에 없어요. 사실 이게 여기에다가 토요타 마크만 달았어도 사실 지금보다 1.5배 이상은 스타리아는 가격이 뛸 겁니다. 사실 어떻게 봐서는 스타리아의 가격은 혜자스러운 가격이에요. 불과 4,500~600만 원 정도의 차량이 이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차가 스타리아다. 가입 거품이 없는 차가 스타리아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이 비슷한 토요타 자동차만 해도 거의 8천만 원 정도가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넘어갈까 하다가 가격 보고 놀래서 결국은 스타리아로 선택하는 겁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꾸며드린 부분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다 사정이 있었어요. 이게 이제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캠핑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꾸미시는 용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. 제가 어딘가에 부피 큰 거를 납품을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이불일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 뭐 어떤 부피 큰 소음이 들어가 있는 경량의 물건들일 수 있잖아요. 자, 그런 것들을 가로 납품을 합니다.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4시간 운전하고선 4시간 운전해서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3시간이라고 합시다. 3시간 운전하고 납품하고 3시간 운전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체력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왕 간 김에 거기 근처에서 그냥 관광도 할 겸 하루 쉬다 오지.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안에서 차박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사정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. 자, 이 차주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몄을 때, 아, 저게 뭐야? 저렇게 왜 꾸며야 돼?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. 자, 그런데 내가 하룻밤을 자야지, 편안하게 자야지, 그 다음날도 운전을 하고 편안하게 올 거잖아요. 근데 너무 더워요. 그래서 에어컨이 들어온 거고요. 너무 추워요. 그래서 무시동 히터가 들어온 겁니다. 그 두 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600A 급씩 들어오는 거예요. 저희가 요새 배터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배터리의 사이즈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. 변경이 되고 있어서 1열 사이에 있는 저 장 속에 배터리를 뒀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장의 사이즈가 2열에 있는 장의 사이즈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자리를 내부로 옮겼습니다. 제가 이제 정말 다양한 걸 만들어 드렸잖아요. 자, 그 전에 원래 이거를 제작해 드린 게 2번째입니다. 원래는 지금 이 바닥이 수평이 안 맞아요. 이 자동차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. 원래대로 하면요, 여기 한 3cm 정도를 앞에 살짝 높여갖고 여기까지 살짝 높여서 여기 바닥 매트를 깔 수 있는 구조로 나갔었어요. 이전에는. 근데 그 옵션도 빼셨어요. 여러분들이 가격을 낮추려면 옵션들을 빼시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옵션도 빼셨습니다. 그러면 에어컨을 충분하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, 그리고 배터리 시설은 그대로 두고 늘렸죠. 무시동 히터를 지금 저희는 에바스페커 거를 쓰잖아요. 자, 독일 브랜드로 베바스토라는 제품이 하나가 더 있어요. 2가지가 있습니다. 사실 제가 베바스토를 안 쓰는 이유가 지금 이제 르노마스터의 베바스토 제품이 정식으로 깔려 있어요. 저희가 이제 르노마스터 제품을 르노마스터 캠핑카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베바스토가 깔려 있는 걸 보고 베바스토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르노마스터 나갔던 차량이 2년인가 3년 있다가 AS 받고 무시동 히터 때문에 결국은 무시동 히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. 자, 이 손님 거 베바스토 제품을 이전에 있었던 차량에서 빼서 옮겨드렸어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베바스토 내부의 내구성을 한번 봤죠. 어떻게든 외관은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선 가장 기본적인 그냥 스위치만 있는 다이얼 타입을 그냥 빼갖고서 고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물건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. 이거를 저희 최 PD가 설치를 했습니다. 어땠어요? 약간 에바스페커보다는 장난감에 좀 가까운 느낌? 약간 제품보다는 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. 그렇다고 막 엄청 허술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
퀄리티 차이는 느껴졌어요. 자, 시장에서 이제 베바스토하고 에바스페커 두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, 에바스페커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. 이 무시동 히터 쪽에서는. 썬루프에서는 베바스토 제품이 많이 보급이 돼 있지만, 에바스페커 제품이 무시동 히터에서는 훨씬 더 많이 보급돼 있다는 거. 그 에바스페커 제품은 현대자동차나, 그리고 현대전공이나, 그리고 K9 자주포, 이런 군수 물자에도 장착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에바스페커 제품을 쓰는 이유가 그렇고,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업체가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. 고장이 나더라도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이 차를 찍지 않으려고 하다가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,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차에서 내가 왜 잠을 자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한번 원초적으로 돌아가 봤어요.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